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2018년 출범 민선 7기 충북호가 이제 어느새 반환점을 막 돌았습니다. 저희 MB 충북에서는 취임 2주년을 맞은 그리고 이제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있는 이 도내 주요 단체장들을 모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또 지난날에 소에는 어떤 것들을 느끼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는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시종 지사님을 모셔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네요. 최근에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최고 등급 평가를 받으셔서 예. 일단 감사합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느새 4년의 임기 가운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네. 2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날 돌아보실 때 일단 소회부터 좀 듣고 싶네요, 지사님. 지난 2년간은 참 빨리도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 저 충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뭐 국운 상승기 이래듯이 네, 도운이 상승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지난 2년 동안에 참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 최대 프로젝트가 될 강호축이라는 개념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져서 네. 그것이 이제 국가 계획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예, 이제 이와 연관돼서 우리 이제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수건 사업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예타 면제 대상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비롯한 그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고 그냥 사업하는 예, 이것이 직접 간접 관련된 게 약 한 12조 9천억 정도가 이게 반영이 됐거든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있었고 또 금년 5월달에 그 방사강 가속기가 네, 참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오창으로 유치가 된 것이 굉장한 그 의미를 갖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우리 도운이 상승한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충북이 그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예, 어려운 게 사실인데 참 우리 충북에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북이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덜 어려운 예, 예를 들면 우리 수출 같은 경우가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는 지난 5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 한 23%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오히려 플러스 0.2%가 증액이 돼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가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있어서 우리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고 고용률도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이 많이 유치된 바람에 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이 돼서 고용률도 우리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충북이 좀 비교적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도움의 덕분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뭐 그야말로 전 세계가 전 인류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방역을 지금 현재 어떻게 또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신지 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지요? 이제 우리 충청북도는 우선 그 코로나 관련돼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전국이 확진자가 12,000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우리 충북은 현재까지 63명이죠. 예, 전국의 한 0.5% 정도뿐이 지나질 않는데 아주 비교적 그래도 충북은 양호하게 네,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준 덕분에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 생각되고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가급적 외지 출입을 좀 도민들께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특히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 충북을 둘러싸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네. 세종시, 대전시, 경북 여기서 간헐적으로 계속 지금 발생이 됩니다. 네네, 충북을 둘러싸 포위만 걸렸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인데 특히 대전에서 좀 제일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전에 좀 출입하는 거를 가급적 좀 삼가주시면 좋겠고 예, 또 이제 우리 충북과 대전 간에는
그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 뭐 방역 수칙 여기에 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시는 건 정부의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고요. 이제 네.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재난 뭐 기본소득이랄까요, 재난 극복 지원금 같은 것들 마련하고자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제 옥천군이 유일하게 일단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계획하고 계시거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이제 우리 충청북도는 그 4단계로 나눠서 그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가 이제 그 긴급 재난 지원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 4인 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 정부 기준대로 이렇게 했고 예.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도하고 좀 달리 그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형태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그 피해를 많이 받은 피해 계층들 예. 또 취약계층들 여기 좀 집중 지원해 주자. 선별적 지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 중에서 상당히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우리가 특별히 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예. 이제 경제 활력을 위한 뉴딜.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생활 SOC 중심의 뉴딜 예.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많이 나가서 이 도민들에게 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다른 도보단 적지만 예. 그거 이외에 그 뭐 경제 뉴딜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든지 또 마을별로 뉴딜 사업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예. 우리 저 경제 코로나19가 관련 경제 대책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순히 현금을 뭐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돌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지금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충북형 뉴딜 사업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제가 듣기로는 뉴딜 사업 충북형 뉴딜 사업 1호, 2호, 3호, 뭐 네. 4호까지도 이제 향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게 각각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 1호, 2호, 3호, 4호는 이제 예산 관련된 거고요. 예. 내용별로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에 4,470억을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취약계층, 뭐 아동 문제, 저소득층 이런 취약계층, 그다음에 피해를 많이 입은 그 소상공인, 네, 또 그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기사들. 예, 이런 여러 가지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 우리가 이제 일부 좀 지원을 해드렸고요. 예, 그중에 한 2천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 기업이. 그래서 어려운 기업을 우리가 좀 북돋아서 경제 활동을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네. 이제 일종의 그 경제 활력 뉴딜 이래 갖고 뭐 투자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지원해줘서 많이 유치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한 것이 한 2,500억 정도가 우리가 투자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 SOC 내지 SOC 개념에 저들이 한 4,600억 정도가 또 투자되거든요. 뭐 이 중에는 이제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 그 우리 도내에 한 3,000개가 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마을별 한 2천만 원씩을 지원해드려서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뭐 마을에 그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무슨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결정해서 시행하는 대개 이제 그 생활 SOC 이런 쪽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한 그 지원이 되고 또 시군 대표 사업에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이번에 정부가 3차 추경을 네네. 현재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대개 이제 디지털 그린 뉴딜 개념이죠. 이것은 이제 추경이 그 통과가 되면은 예, 우리 충북도에서 즉각 그 받아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5번째로 이제 뉴딜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산을 좀 조기에 집행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예산도 연말까지 끌지 말고 예. 갑자기 상반기에
한 3분의 2 정도를 집행을 하자. 그래서 빨리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예. 이제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금년도 사업뿐만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5년, 3년 내지 5년 걸려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3년 내지 5년 동안 길게 끌지 말고 예. 5년 걸리는 사업은 뭐 2, 3년 내에 끝내게 하자. 3년 걸리는 사업은 1, 2년 뒤에 끝내게 하자. 그렇게 해서 빨리 그걸 땡겨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쪽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 조기 집행 이런 쪽을 해서 6단계로 나눠서 예. 우리가 이제 경제 회복 내지는 그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야말로 폭넓은 분야에서 네, 지금 네.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생활 SOC 뭐 시군의 대표 사업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네. 구체적으로 하나 좀 집어 본다면 네. 그중에 이제 우암산 둘레길 사업이 최근에 이제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네, 네. 시군 대표 뉴딜 사업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뭐 갑작스럽게 나온 사업은 아니고 이제 계속 얘기가 있다가 잘 네.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9년 만에 재추진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시행이 될까요? 아마 이제 우선 이 도민들, 시민들, 청주시민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잘 될 거로 이걸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이 청주시에서 추진하다가 잘 안 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4월 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밤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못 해서 네. 저녁 먹고 가끔씩 산보를 좀 하자. 예, 예. 산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산책한 게 우연히 우암산 둘레길을 갔습니다. 네. 근데 가서 보니까 4월 초인데 초저녁인데 그 시내 내려다보는 전경이 아주 멋있고요. 또 저쪽 오창 너머에 초승달이 딱 떠 있고 네. 초승달 위에 또 금성 샛별이 딱 떠 있고 예. 그다음에 아주 벚꽃이 만개돼 있고 그걸 보니까 이게 아주 하나 이거 최고의 아주 최고 좋은 경치 같아요. 그래서 멋진 봄밤을 즐기셨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차가 교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좁거든요. 네. 사람 걷는 길이. 그래서 이걸 시민들에게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제 청주시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예. 이걸 시민들에게 돌려드리자. 근데 도로 2차선을 다 시민들의 산책길로 만드는 거는 좀 부담이 크니까 그 밑에서 올라가는 완웨이 일방 통행만 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기 민원을 좀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이 산책길로 만들어서 시민들에 돌리는 그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우선 청주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얘기가 됐고 또 환경단체에서 많이 그것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아마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청주 시민들이 예.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거든요. 청주시를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것만 잘 조성이 되면은 아마 청주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이제 아까 우암산 둘레길 사업도 지금 구체적으로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네. 그 앞서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일부에서는 네. 이 충북형 뉴딜 사업이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그런 사업들처럼 뭐 추진했다가 안 됐던 것들 아니면 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재추진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실효성은 있겠느냐. 뭐 이런 한두 가지 또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번에 이제 얘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단계로 해서 이제 추진하는 이거는 거의 다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이 뭐 취약계층 또는 특정 피해 계층에 대해 지원해주는 문제, 예. 경제 활력을 위해서 우리가 뉴딜 사업 푸는 문제, 그다음에 생활 SOC 관련된 뉴딜 이런 게 전부 다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먼저 다만 우리가 이제 예산을 조기 집행하자 그래서 예. 금년도 예산을 당겨서 집행하는 그런 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5년 내지 뭐 3년 내지 5년 장기간 사업을 좀 당겨서 하자. 네네. 이것이 이제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인데 그러나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5년, 3년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1년 또는 뭐 2년, 3년 안에 당겨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예산 조기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게 왜 뉴딜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가장 그것이 대표적인 뉴딜을 볼 수 있고요.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생각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오해가 좀 없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제 의미도 있고 실효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다른도하고 다른 것이 첫째로 우리는 그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드리는 예, 보편적 복지 개념의 긴급 재난 지원해 주는 거는 기본 정도만 하는 거고 예,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그거 이외에 예, 그 피해를 많이 받은 계층, 어려운 계층들, 그다음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 활력시키는 거, 또 우리 생활 SOC 이쪽으로 우리가 예. 대거 투입을 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다른 도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데 대개 이제 예산 조기 집행을 금년도 예산만 뭐 상반기 중에 3분의 2 정도 빨리 땡겨 쓰자 예. 이것만 지금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한 차원 더 넘어서 그러지 말고 뭐 5년 몇 년 걸리는 그 장기간 사업을 그걸 예, 빨리 예. 조기 땡겨서 빨리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다른 도와 다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른 도와 다른 점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도와 차별화된 것 중에 이제 충북에서는 또 아마 많은 도민분들도 아실 텐데 생산적 일선 봉사할 때 머릿속에 네. 떠오릅니다. 이제 네. 2016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요즘같이 기업들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또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동안의 성과 또 올해 계획 같은 거 함께 좀 밝혀주시죠. 우선 그 생산적 일선 봉사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 농촌이나 중소기업 공장의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예, 아주 그 최고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국 노동자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농촌과 중소기업에서 아주 발을 동동 구르거든요. 예, 이럴 때 우리 생산적 일선 봉사자가 가서 일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지난해에 우리가 한 15만 명 정도를 생산적 일선 봉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코로나도 또 있고 그래서 저희 한 17만 명 정도를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제 생각에 1년에 한 30만 명 정도만 생산적 일선 봉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예, 우리 충북에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겠다. 또 일손이 부족해서 공장이 못 들어오겠다 하는 경우는 많이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은 이 구인 기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는 건 구인자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개인이 취직하고 싶은 걸 구직자라고 예. 그러고 구인자 나누기 구직자 그걸 구인 구직 배율계라거든요. 예, 이제 구인 구직 배율 보면은 이제 우리 금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0.4 정도 되거든요. 예, 그 구인자가 4라면은 예, 구직자가 1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충북의 경우는 0.7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예. 그다음에 음성 같은 경우는 2.25 진천 같은 경우도 1.45 이렇게 돼서 예. 구인자 나누기 구직자 그 배율에 있어서 우리 충북은 그래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생산적 일선 봉사가 잘해서 어려운 우리 농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민선 7기가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을 일단 좀 돌아보고 싶은데요. 네. 아까도 이제 국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민선 7기 전반기를 돌아봤을 때 네. 주요 성과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포괄적으로 보면은 민선 7기 때 이제 민선 7기 때 만든 건 아닙니다만은 164만을 넘었습니다. 우리 인구가. 예. 근데 2010년도 6월 달에 제가 이제 도지사 부임하기 전에 우리 충북의 인구가 155만이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10년 만에 164만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세종시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한 4만 정도 보죠. 예. 세종시로 4만 정도가 빠져나간 걸 감안하더라도 한 9만 정도가 늘은 것은
굉장히 지금 충북이 성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 그 비수도권의 인구가 각 도마다 다 줄고 있습니다. 예. 충북만 거의 유일하게 느는 현상인데 세종시 갖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측면을 보면 되겠고 또 이제 경제 성장률도 최근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전국 1위 이게 달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강호축 시대를 열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를 받아서 충북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는 거. 일본 저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예비 타당성 조사 안 받고 그냥 시행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오송에서 평택 간 복복선 만드는 거, 세종시에서 청주로 고속도로 만드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저 충주에서 문경 가는 철도가 연장이 돼서 네네. 문경에서 그 김천에서 거제까지 하는 철도 뭐 이런 사업들, 또 이제 그 제천에서 영월 가는 고속도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산 가속기가 유치된 거 이것이 아주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 조금 작지만은 우리가 그 내실 쓰는 게 미래해양과학관, 네네. 뭐 규모에서 1,000억 좀 넘는 규모입니다만은 충북의 참 수건 사업이었죠. 이것이 이제 그 충북의 바다를 달라 이런 측면에서 시작된 미래해양과학관이 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예. 또 이제 그 우리 음성진천 혁신도시에 그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했죠. 그때 한 68개 예. 시군 지역과 경합이 돼서 우리가 딱 당첨된 건데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돈 상승 이런 것까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올해 초에 아마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 모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경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이제 뭐 조금 이제 충북형 뉴딜 사업도 밝혀주셨습니다만 지사님 하면 이제 무엇보다 경제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많이 또 움직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정되는 상황인데요. 이 충북에서도 이제 내세웠던 투자 유치 목표들이 있는데 지난 2년 돌아봤을 때 성과는 어떠신지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2년 동안에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이제 걱정입니다. 예. 그 민선 7기 때 40조 네네. 원을 제가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난 2년 동안에는 21조 정도를 우리가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년 들어 코로나가 이게 닥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투자 유치를 앞으로 2년 동안에 20조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결코 그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 충북은 하여튼 투자 유치를 좀 열심히 해서 목표를 좀 달성시키자. 그래갖고 이제 저들이 아주 비상수단을 현재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더 많이 줘서 투자 유치를 끌어들이자. 거기에는 특히 이제 해외 유통 기업들이 있거든요. 유통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끌어들이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이제 투자 유치 그 어떤 그 전략을 써서 나가지 않고 우리 충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 착공한 기업들에 대해서 융자를 저리로다가 좀 더 지원해주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외국 기업들이 올 경우에 산업단지를 우리가 이제 임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빨리 그 입주가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문제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투자 유치에 지금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유치를 왜 제가 이제 그 열심히 하느냐면은 우리 이제 충북의 경제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저 과거에 또 이제 충북은 자원이 없습니다. 바다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충북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투자 유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근데 투자 유치도 이제 그렇다고 여기 바다가 없는데 뭐 조선업을 갖다 유치할 수도 없고 자동차도 어렵고 또 뭐 화학 같은 것도 어렵고 철강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륙에 적합한 그런 쪽으로 다 나가자. 그것이 이제 6대 신성장 산업이었죠. 바이오 산업, 화장품 뷰티 산업, 뭐 태양광 산업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유치를 한 것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서 최근에 우리 이제 충북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투자 유치가 얼마큼 중요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2010년도에 우리 이제 GRDP 생산 규모가 40조 원이 있었어요. 40조. 예. 그게 2018년도에 65조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이제 부가가 GRDP 생산 규모가 예. 40조에서 한 9년, 8년 동안에 많이 올라간 거죠. 투자 유치를 10조를 해서 그것이 투자가 실제 된다고 그러면은 네. 얼마큼 우리 이제 그 GRDP가 올라가느냐 예, 부가 가치가 예. 그것이 약간 3조 2천 정도 봅니다. 그럼 65조에서 3조 2천이 더 보태진다 그러면 68조 뭐 2조 2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만이 우리 충북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계속해서 좀 저희들이 올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충북의 여러 가지 뭐 반가운 뉴스 중에서 요즘 최근에 역시 눈에 띄는 가장 반가운 소식은 이제 방사능 가속기 유치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많은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신데 뭐 좋은 얘기는 뭐 항상 많이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네. 좀 돌아보신다면 청주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선정될 수 있었던 요인 어떤 데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우리 164만 도민들 그리고 560만 충청 도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신 것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서명 운동을 벌였을 때 불과 네. 한 2주 남짓한 동안에 무려 180만이 넘는 네. 우리 충청 도민들이 그 서명에 동참해 주셨거든요. 이런 것이 다 힘이 돼서 우리 충북으로 유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굳이 뽑는다면은 우리 충북은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내세운 게 우리 충북은 준비된 재수생이다. 예. 이 용어를 제가 써먹었거든요. 준비된 대통령 뭐 이러듯이 네네. 우리가 10년 동안을 준비를 했다 이것을 다른 데하고 다르다.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나름대로 많은 강점이 있었잖아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입지 조건이 충북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좋죠. 예. 국토의 중앙이고 또 중앙인 덕분에 우리 이제 충북과 충북 주변에 그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하는 기업체들,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뭐 그 IT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죠. 예. 우리 충청권과 이 수도권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우리 충북이 그 방사가속기가 유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국가적으로도 물론 중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특히 네.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역에는 어떤 영향들, 어떤 효과가 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방사가속기는 이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예. 이런 뭐 타미프루 같은 경우가 이제 방사가속기를 통해서 개발된 약품이니까요. 예. 이게 방사가속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우리 충북연구원 자료에 의하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한 5조 3천,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 한 8천, 고용 창출이 2만 명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외에 네. 제가 이제 볼 때는 우리 이제 충북이 첫째로 이것이 유치됨으로써 앞으로 경제 도시가 될 것이다. 첨단 산업이 많이 입주하는 경제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 희망이고요. 예. 또 하나는 경제 과학 도시가 될 겁니다. 네. 방사가속을 통해서 이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인류다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소, 뭐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 이런 것들이 쭉 몰려서 충북이 과학도시가 될 것이다. 그 과학도시가 된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예. 과학도시 이후에 방사가속기가 있고 그 관련돼서 예. 우리 충북을 바탕으로 노벨상도 우리가 꿈꿔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큰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큰 성과가 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치는 했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잘 사업이 맺어지어져서 이제 눈앞에 그게 실현이 돼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기까지 이제 과정은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충청북도에서도 어떤 지원 계획 갖고 계신가요?
우선 방산가속기는 그 내년 연말까지 부지를 전부 다 조성을 해야 됩니다. 예. 충북도하고 청주시에서. 네. 그러면 이제 후년 2022년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착공. 그래서 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28년부터 가동을 한다. 이렇게 정부 계획이 현재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가 기본적인 정부가 설치하고요. 예. 우리는 이제 부지를 54만 평방미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닦아서 거기다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 들어가는 뭐 수도 문제, 가스 문제, 전력 문제 이런 기본 그 지원 시설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 또 이제 운영비도 우리가 일부 좀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산가속에 들어오면 거기 입주하는 고급 두뇌들, 과학자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네네. 뭐 주택 문제라든지 또 문화 시설이라든지 뭐 어린이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 어떤 그 컨벤션 센터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갖춰줘서 예.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지만 고급 두뇌들이 올 수 있다 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쪽면으로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민선 측이 전반기 이제 도정의 최대 화두는 또 강호 측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정부의 구상에 들어가게 된 아주 큰 성과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만 좀 여쭤본다면 그 중에서 이제 오송 연결선, 이게 고속철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위해서는 그게 이제 잘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 남아 있는 과제다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송 연결선 구축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예. 오송 연결선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왔죠. 하나는 네. 기존의 호남선에서 그걸 따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런 문제가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올 경우에 그 노선이 우리 그 오송 삼산단 만드는 그쪽을 일부 침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단계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 그러면 오송역까지 와서 오송역을 오송에서 이제 평택까지 복복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복복선 사업을 할 때 오송역에서 한 700m 정도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우회전해서 이 따서 그래서 이제 청주역 그 지나서 그 부근에다가 저 연결시키자. 이것이 우리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검토하는 방안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예.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한 4천억 정도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하고 계속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나갔다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전반기가 끝났고 이제 후반전 이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남은 2년 도정을 끌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그 제일 급한 것이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해나가느냐.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잘 회복시켜 나가느냐 이쪽이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가 뭐 한두 달 내에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요. 예. 또 뭐 학제에 따라서 이게 장기간 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하여튼 이거 뭐 단기간 사업보다는 시간을 두고 길게 보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대로 우리가 방역 활동을 잘 해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뉴딜 정책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경제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방점을 두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벌려놓은 강호충 문제, 네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이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오송 연결선, 예. 뭐 이 문제라든지 방산 가속기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대로 가느냐, 뭐 그런 문제, 뭐 미래향과학관 일단 국가 예산 서심담 이것을 빨리 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길게는 우리 충북의 경제가 하여튼 계속해서 1등 경제를 나갈 수 있도록 예. 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충북의 6대 신성장 동력 산업, 뭐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뷰티, 태양광 등등 잠깐 네.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네. 오랜 충북에 대한 고민 끝에 이제 이끌게 된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바이오를 먼저 좀 잠깐 살펴보면 네. 보건의료 5대 국제기관까지 지금 충북에 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인천이 K바이오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고 네. 정부에서도 좀 그쪽에 송도에 뭐 힘을 실어준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요. 이 관련해서 뭐 어떻게 이제 이 바이오의 메카로서의 충북을 좀 지켜나가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뭐 오송을 버리고 송도 쪽으로 힘을 정부가 밀어주는 거는 아니고요. 예, 송도와 오송은 근본적으로 배경이 다릅니다. 예, 송도는 대규모 바이오 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대규모 바이오 업체가 들어가서 생산 면에서는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우리 충북 오송은 그 연구 개발 또 바이오 인력 육성 예, 또 어떤 창업 벨트 만드는 거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타트업 기업들 많이 만드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송도와 좀 차별화된 차원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런 이제 송도는 생산 시설이 크다는 거 이외에는 뭐 연구 인력이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연관된 이런 거는 우리 충북이 월등히 낫죠. 공공기관이 와 있고 그래서 생산 규모는 송도가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은 예. 바위의 메카는 역시 오송으로 그것은 뭐 자타가 공인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네. 화장품 뷰티도 이제 워낙 충북에서 또 유명하니까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뭐 화장품 산업 엑스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는 것은 있지만 앞으로 향후 이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 또 아울러서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도 사실은 엑스포니까 좀 같이 있어서 이 관련해서도 계획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산업은 그 생산으로 따지면 경기도가 1등입니다. 예. 바이오도 생산 규모로 따지면 인천이 1등이듯이 예. 그런 이제 우리가 2등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화장품도 그런데 2013년도 우리가 화장품 뷰티 엑스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전국 대비 한 29%뿐이 안 됐거든요. 2등이지만 최근에는 34%가 넘었습니다. 예. 비중이 많이 높아졌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규모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 2013년 1조 한 8천억 정도였다가 18년도에 5조가 훨씬 넘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올라섰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를 2013년도 이후에 계속 이거 개최를 해왔죠. 이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는 우리나라보다도 세계 화장품 업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이 실제는 못 하고 그래서 온라인 개념으로 예. 우리가 이제 화장품 뷰티 엑스포를 개최를 해서 그 명맥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는 2015년도에 해서 대박을 터뜨렸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괴산 유기농 개념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유기농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코로나엔 유기농이 답이다. 네. 유기농이 약이다 그런 얘기죠. 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유기농 엑스포를 두 번째 크게 열어서 예. 우리 충북 괴산이 세계 유기농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현재 기재부에서 아직 국제 행사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아마 7월 중에 받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아직 최대한 빨리 받아서 우리가 이제 유기농의
메카로다가 우리 충청북도와 계산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태양광이라든지 교통항공, 네. 또 정보통신 이 정도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앞으로의 계획 짧게 좀 듣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충북의 이제 그 산업 물량을 보면요, 그 바이오 산업의 생산량으로 보면은 인천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죠. 예. 전국의 한 17%를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에 있어서 네. 태양광은 전국 1위입니다. 그 비중이 73%. 거의 다 이제 충북에서 태양광이 생산되면 예, 셀과 예. 모듈이.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생산량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국의 39, 한 40%를 예. 우리 충북에서 생산에 대해서 이거 역시 전국 1위고요. 예. 화장품 뷰티는 저 경기도 다음에 2위인데 퍼센트는 한 34%가 넘고요. 유기농 식품도 우리가 이제 전국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13%. 네. 그다음에 그 ICT 융합 이 예. 산업도 우리가 2위를 달리고 있고 그래서 6대 신성장 산업들이 충북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향후 계획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반가운 또 기대되는 얘기들 많이 나눴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톤에 좀 걱정거리가 나가 이제 과수화상병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특히 전국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의 90%가 충북에 몰려 있다. 그 중에서도 충북에서도 뭐 특히 충주 쪽에서 네. 굉장히 지금 피해들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뭐 과수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대책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가요? 그 걱정이 사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예. 우리 이제 충북에 사과하고 배 농가 면적이 한 4,500헥타 정도 되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이 사과인데 이번에 그 발생된 면적이 거의 한 50헥타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예. 거의 이제 아마 불원간에 상당히 올릴 가능성이 보는데 예. 이게 해마다 이게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후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러다가 이거 한 5년 안에 우리 사과 과수이 전멸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걱정이 나올 정도로 이게 급속히 확산이 돼서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이게 약이 없습니다. 예. 다른 것은 약을 치면은 그게 멈추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세균이 꽃에 묻히면은 그게 이 꽃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지의 수관, 물관을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그게 물관을 따라 사람 때문에 이거 이 혈관으로다가 예. 침투되는 이런 적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대체 장목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 이제 그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니까 예. 온난화되니까 현재 우리 충북이 앞으로 10년 되면은 현재보다 많이 온도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 충북의 그 과수보다는 아열대 작물, 아열대 과수 이런 쪽을 우리가 한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카사바라고 하는 작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따면 고구마하고 감자 중간쯤 되는데 굉장히 수확량이 많거든요. 네. 이게 외국에 이제 주식으로 있는 뭐 이런 문제, 뭐 카사바라든지 또는 파타야, 뭐 예. 오크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계속 해나가서 어떤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정부 예산 6조 원 시대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뭐 투자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정부의 예산 또 가져오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내년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잘 될지 궁금해요. 내년도 하여튼 뭐 올해 이제 그 6조 정부 예산 확보를 6조가 넘었거든요. 예. 그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목표가 최소한도 6조 한 4천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는 길 위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우리 이제 정부 예산 확보를 보면은 2010년도에 한 3조 조금 넘었거든요. 예. 그 이제 작년도에 6조가 넘으시니까 거의 배 정도 이렇게
증액됐다고 보고 이제 도 예산도 2010년도에 2조 한 6천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 금년도에 5조 1천이 되시니까 도 예산, 자체 예산도 이제 예산 면에서 그래도 많이 우리가 신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뭐 긴 시간 주로 이제 혼자 계속해서 대담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지난 10년 동안 우리 도정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우리 충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그 상승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충북이 전국 1등 경제를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충북이 발전한 충북을 만들어 주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집니다. 최대 위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충북이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민선책이 또 충북호가 또 순항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MBC 충북 특별대담 도지사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